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쏟아진 비에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비 소식과 함께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잠깐 사이 시간당 40mm의 강한 집중호우와 함께 천둥, 번개, 태풍급의 돌풍까지 몰아쳤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에도 대구와 경북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며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강하게 내릴 때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세찬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으로는 순간풍속 시속 55에서 70km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 소식은 있지만 오늘도 낮 기온은 31도 이상 올라 매우 무덥겠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와 함께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과 함께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함께 이어집니다. 그리고 당분간 비가 내리는 지역과 내리지 않는 지역의 날씨가 많이 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거동이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의 한 협회에 고용된 200여 명의 활동 지원사들이 초과 근무를 하고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시간외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구나 이 협회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활동 지원사들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않겠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단법인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포항시 지회에서 지난 3년간 일해온 장애인 활동 지원사. 지원사 없이는 물도 못 마시는 장애인을 위해 계약된 규정보다 7시간 초과된 하루 평균 15시간을 일했습니다. 중증이신 분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다 저희들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대상자분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그 시간을 저희들이 근무를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애인 지원사의 월급 명세서인데 시간의 수당은 전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협회는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않는다는 동의서까지 강요했고 협회 소속 지원사 265명이 동의서를 썼습니다. 강압적으로 이제 프린트를 해서 사인을 안 하면 일을 못 하게끔 그렇게 하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인을 해야 되겠죠. 한 달에 안 나온 수당이 월급만큼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의서에는 활동 지원사의 초과 근무가 장애인과 본인의 자발적 협의 결과라며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동의서는 약자인 활동 지원사의 처지를 악용한 편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그럼 임금 채권에 대한 요구권이 노동자에게 있는 상황에서 그걸 받지 않겠다라고 동의를 해버리면 그걸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을 때 그 동의서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이 부족해 시간의 수당까지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동의서 작성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좀 더 포함시키게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받는 그 바우처 단가를 초과를 해버리게 돼요. 사무실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고 운영비 자체가 운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급을 못하는 것이고. 포항시는 협회 측의 운영상 어려움은 공감하지만 동의서 작성은 약자를 상대로 악용한 것이라며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올해 포항시와 경주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이 모두 줄었습니다. 포항시의 올해 건축물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4.1%, 주택은 5% 각각 감소해 50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경주시도 주택과 건축물 14만 6천여 건의 재산세가 37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9억 원 줄었습니다. 이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하향 조정됐고 9억 원 이하 주택세가 하향 조정되는 등 과표 구간별로 세율이 인하됐기 때문입니다.
어제 울릉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겪는 어려움과 울릉도가 목표로 하는 100만 관광객을 위한 개선의 필요성을 짚어봤는데요. 상인들도 증가하고 있는 관광 수요에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울릉군도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박성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년째 영업 중인 울릉도의 한 식당.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 안이 금세 손님들로 가득 찹니다. 이렇게나 장사가 잘 되는 가게지만 정작 가게 주인은 다가오는 성수기에 문을 닫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관광객이 늘면서 일손이 턱없이 모자라는데 직원이 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 둘이서 하루 평균 20시간 가까이 일해 겨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저희는 진짜 성수기 때 문을 닫아야지 마음 먹고 있었어요. 직원을 구해보려고도 엄청 많이 했죠. 숙박업체와 여행업체를 운영하는 이진 씨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급을 올리고 울릉도 특성을 고려해 숙식까지 제공해도 일할 사람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450만 원에서 550만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야지만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마저도 바쁜 시간대에는 많이 없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페 등 젊은 층을 고용하고 싶은 업소들은 사람 구하기가 더 힘듭니다. 젊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문제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상인들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도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방법도 농어업에만 가능하다 보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울릉군은 최근 인력난 해결을 위해 국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관광 일자리는 많은데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워킹홀리데이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울릉 관광객 100만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구축과 함께 상인들을 위한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이달 말 2차 전지 특화단지 선정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가 첨단 전략 산업단지 지정에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 여당 대표의 지역구인데다 울산 지역 정치인이 언론 인터뷰에서 울산과 포항 두 지역을 하나의 벨트로 묶어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와 지역 정치권은 특화단지 지정은 2차 전지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거라며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해 공정한 평가를 방해해선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은퇴한 과학자의 풍부한 연구 경험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서 은퇴 과학자 마을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들에게 무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연구비도 지원해서 국책사업 유치에 활용한다는 구상인데요. 우수한 과학자를 얼마나 입주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경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할 예정인 과학자 3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자력 연구부터 전자공학과 무기재료공학까지 과학자들의 이력도 각양각색입니다. 이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 경험과 지식을 지역 발전에 활용하기 위해 경상북도가 은퇴 과학자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마을을 만들겠다는 의미에서 하회 과학자 마을로 이름을 짓고 도청 신도시 호민지 인근의 부지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저는 당연히 이제 의향이 있고요. 제가 나름 역할을 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경상북도는 은퇴 과학자 50명을 선발해 2년간 무상으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연간 4천만 원의 연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들을 경북연구원 석자 연구원으로 위촉해 국책사업 유치와 인재 양성, 기업의 연구 지원에도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뭐 60세, 65세 돼서 경력을 딱 끝내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는 진짜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적인 그런 사업으로 아마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경상북도는 다음 달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해 오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 과학자의 입주를 받을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기술자 분들을 모시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이분들이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의 보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과거 충북과 대전 등에서도 은퇴 과학자를 위한 마을을 조성하려다
사업 시작 전에 제동이 걸리거나 조성 후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경우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전략과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북경찰청은 피서지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합니다. 여름 경찰관서는 포항 영일대와 구룡포, 경주 나정, 영덕 고래불 등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 10곳에 설치되며 성범죄 전담팀과 교통경찰관이 투입됩니다. 경찰은 범죄가 우려되는 해수욕장 공중 화장실과 샤워실 등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피서지 주변 유흥가 인접 도로와 휴게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어제가 초복이었습니다. 상복 더위에 건강하게 더위를 이기자며 복다림을 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요즘 물가가 워낙 오르다 보니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특히 무료 급식소 같은 곳은 부담이 더 커졌는데요.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중구의 무료 급식소입니다. 평소에도 늘 긴 줄이 늘어섰는데 초복을 맞아 유독 더 길어 보입니다. 해마다 복날이면 삼계탕으로 점심을 준비했는데 올해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어려운 경제 사정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후원자들의 지갑 사정은 그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재료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못 하시겠다 연락 오시는 분도 많고. 킬로그램당 닭고기 소매 가격은 그제 기준 6,422원으로 1년 전보다 13% 넘게 올랐습니다. 복다림을 하러 가게를 찾은 손님들이 느끼는 부담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기는 드네요. 예. 옛날 가격하고 먹으러 왔는데 전복 시키려고 하다 너무 비싸가지고. 지난 5월 기준 대구의 평균 삼계탕 가격은 15,833원으로 재작년보다 14.4% 올랐습니다. 올해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사육 규모가 줄면서 닭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전기와 가스요금 등 부대 비용은 줄줄이 올랐습니다. 우선 닭값이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닭값 문제가 좀 크고요. 부대로 이제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인건비도 조금 상승이 있고요. 장바구니 물가마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고물가 시대, 서민들은 더 힘겨워진 복다림 한 그릇으로 삼복더위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올해 신라문화 기반 상설 공연 공모를 통해 경주 오페라단의 선덕여왕과 가람예술단의 오줌 싸개 보희의 꿈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덕여왕은 선덕여왕과 백제 예술가 아비지의 애절한 사랑을 소재로 한 오페라 공연이며 오줌 싸개 보희의 꿈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매몽설화, 보희 문희 이야기를 각색한 국악 창작극입니다. 두 공연은 오는 8월과 9월 금요일과 토요일에 경주 엑스포 대공원에서 상설 공연됩니다.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가량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 수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까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7명에게 후쿠시마 원전오염 수방류가 우리나라 해양과 수산물을 오염시킬지가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매우 걱정된다가 62%, 어느 정도 걱정된다가 16%로 걱정된다는 응답이 78%였고 걱정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20%였습니다. 걱정된다는 의견은 여성이 80%로 74%인 남성보다 많았고 50대 이하 전 연령층에서는 80%, 60대도 69%로 우려 비율이 높았습니다.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구규림관리소는 다음 달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기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야영과 상업 행위, 산지 오염 등을 단속하며 적발시 사법 처리와 함께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휴가 성수기를 맞아 계곡 주변을 무단으로 점유해 자릿세나 노점 행위를 하는 상업시설이 많은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어제 경주시 안강읍 두류공업 지역의 악취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경주시 안강읍 지역은 지난해 5월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사업장 16곳이 악취 배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고 관련 민원도 지난해 13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세찬 비가 쏟아졌습니다. 잠깐 사이 시간당 40mm의 강한 집중호우와 함께 천둥, 번개, 태풍급 돌풍까지 몰아쳤는데요. 현재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비도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도 대구와 경북에는 저녁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대구와 경북은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도 비 소식은 이어집니다. 특히 내일은 정체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며 5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강하게 내릴 때는 시간당 20에서 40mm의 세찬 비와 함께 비가 내리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는 순간풍속 시속 55km에서 70km 내외의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비 소식은 있지만 오늘도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올라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비에 대한 대비와 함께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좋음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1.5m로 약간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경북 남부의 기온 살펴보시면 대구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경북 북부의 기온은 오늘 안동의 기온 22도, 봉화는 20도로 출발해 낮에는 안동 31도, 봉화는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은 바람이 강하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25도로 출발해 낮에는 32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비 소식과 함께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함께 이어집니다. 당분간은 비가 내리는 지역과 소강 상태를 보이는 지역의 날씨가 많이 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